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꼭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요,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할 국내 증시 핫 이슈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내일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주로 소개해드렸던 샘표식품 6.5%의 수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원자재주로 소개해드렸던 알맥이 무려 109%대 상승률, AI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슈프리마 역시 13%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41,45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1.1%대 상승률,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미래반도체 역시 단기간 안에 5%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17,930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주린이들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9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과 수익 드리기 위해 좋은 종목만 콕콕 집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입니다. 최근 증시를 보면은 오늘만 하더라도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여태 보지 못했었던 코스피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4,700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와, 이제 진짜 코스피가 진짜 5,000 가려나 보다 이런 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 상승에 발맞춰서
지수는 상승하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반대로 마이너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 상승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플러스 또는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 오늘 영웅 전체에 딱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도 다음에도 앞으로도 증시 콜라텍 영웅 전천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00피를 향해 연일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장중 변동성을 보였던 코스피는 마감 들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줬는데요.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장세 속에서 이 시장 대응 전략 오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오늘 며칠이죠? 1월 14일이잖아요. 네. 1월 14일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좀 어땠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냐면은 오늘 영웅 전천함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게 진짜로 뭐 누가 보면은 또 허풍이다, 허세다, 또 뭐 되게 뭐 크게 이야기한다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뒤 이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앞으로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섹터와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한 20분 이상을 좀 얘기 드리려고 조금 시간을 조금 부족하니까는 시향을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 볼게요. 코스피는 4,700을 돌파했습니다. 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숫자는 처음 봅니다. 아마 우리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또는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시작을 뭐 10년을 하셨든 20년을 하셨든 30년을 하셨던 간에 상관없이 코스피 4,700 돌파한 건 처음 봤을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상승하지 못하고 좀 정체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정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로 1,43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재차 상승 나오면서 1,480원 가까이 찍는 모습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아직도 조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일주일 가까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실제로 조금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실제로 조금 국내 증시 흐름과 국내 증시 흐름과 조금 크게 다르지 않게 조금 약세 마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조금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그래도 좀 하락 마감했지만은 국내 증시와 좀 다른 이유는 이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연고점을 찍은 다음에 하락 차익 매물 나오는 거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지속적인 상승세, 지수만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한마디로 조금 커플링되는 모습, 미국 증시 흐름과 대한민국 증시 흐름이 같이 커플링되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뒤이어서 차트 통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4,700을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 나왔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줄여서 얘기할게요. 삼전 같은 경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14만 원 돌파했고 그리고 SK 한익, 한익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신 거 없잖아요. 한익 같은 경우는 76만 원 가까이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지난 4, 5개월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차트 같은 경우는 모두 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요즘 들어서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나요? 오히려 조금 상승세 보여줬다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코스피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점이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이 아닌 조금 눌림목 또는 조금 약세 구간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는 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도 그렇고 왜 국내 증시가 조금 지난 6.3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크게 상승 나왔을까? 이렇게 또 한 번은 의문을 품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제가 안 묻고
안 물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아나운서님,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상승 나왔을까요? 오늘만 봐도 이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네. 좀 중소형주 가지신 분들은 소외감이 들만한데 아무래도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네네.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갈까요?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는 이유는 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의 궁금증도 해결하고 해소가 시켜드리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과 같은 궁금증을 가진 시청자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AI 수요 확대.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이끌었다 보면 됩니다. AI, 생성형 AI.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생성형 AI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엔비디아. 우리가 조금 엔비디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회사긴 하지만은 엔비디아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100달러 넘어갔을 때가 언제였어요? 2024년 초반 아니었습니까? 1월달, 2월달? 그때 비트코인 1억 넘었을 때 엔비디아가 그때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 생성형 AI 반도체 칩 생산으로요. GPU 네, 이런 이슈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 조금 확대가 되고 또 증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묘하게 이게 타이밍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조금 파트너십을 맺는 그때부터 네, 실제로 삼성전자와 조금 SK 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조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닥 종목입니까? 코스피 종목입니까? 코스피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종목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코스닥 거래소에 있는 종목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회사나 500억 미만의 회사 공략하겠습니까? 아니죠.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을 확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분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지금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과거에도 또 많이 투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국민연금 같은 경우나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조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조금 투자로 인해서 조금 주가 상승도 두 종목의 두 대형주의 주가 상승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2025년 7월, 8월 그리고 또 10월, 11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계속 1,500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 나올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네, 수입해서 들어오는 명품이든 외제차든 다 상승 나오지만은 역시나 달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형주겠습니까? 중소형주겠습니까? 당연히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에 매출 또는 재무 구조도 당연히 개선되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오니까 당연히 더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게 뭡니까? 상법 개정 중에 하나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대형주, 자사주 같은 경우도 대형주에 많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대형주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 환경 여건과 환경 조성과 그리고 또한 대외적으로는 엔비디아와 또는 어떤 회사 메타, 아마존, 구글 등이 밀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4,700을 돌파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목님,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1월에는 또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맞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숨 넘어갈 것 같아서 끊었는데 네, 일단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코스피는 너무 고점이라고 봐요. 네. 네. 우리라는 말이 계속 습관적으로 나와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본인이 그분이 계속 조금 대선 후보 시절 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뭔지 압니까? 부동산 투기보다는 주식 쪽으로 맞아요. 증시를 그런 이야기들을 올리겠다.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내가 대통령 되면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맞아요.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5천 되려면은
코스피가 딱 300포인트만 더 가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코스피 5천 되는 순간 우르르르르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강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강한 조정이 올 것 같다. 왜? 제가 이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요. 코스피는 엄청 올랐어요. 근데 네. 코스닥은 이게 요 정도밖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음. 근데 과거에 지난 정부 시절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의 흐름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만 달려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이슈라든지 엔비디아나 이런 AI 시대 AI 조금 AI 그런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생성형 반도체, 생성형 AI를 생산하기 위한 반도체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지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너무 고점이다라고 보고 고점이다 이렇게 저는 제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코스피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정말 되도록이면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코스피든 코스닥 같은 경우든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한마디로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477원이지만은 언제 1,490원까지 또는 1,500원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달러 환율에 주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아까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국내 증시는 현재 코스피 너무 고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공략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공략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선택이긴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다 지양할 겁니다. 공략하지 말라고. 왜? 너무 고점이니까 다 연고점을 찍은 회사들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큰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더 확대된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포트폴리오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은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산 투자 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들 다 좋아요. 듣기에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를 실제로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흡수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내 스스로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고 그리고 그 종목에 얼마나 투자 금액을 넣었고 현재 수익은 몇 프로고 현재 마이너스는 몇 프로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누가 물었을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딱 5개 미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서는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나운서님. 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뭐 그냥 매수매도 탔죠? 좋게 이야기하면 실수고요. 네네.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 타이밍도 있을 것 같고. 보통은 네네. 아나운서님의 당장 뭐 현금이 100만 원, 500만 원. 아나운서님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해요? 아무래도 요즘 잘 가고 있는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반도체 이쪽으로 종목 보지 그게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미스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과 네. 또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훌륭하고 뛰어나고 뭐 유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시각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우리 아나운서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네.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은 우리 아나운서님의 경우처럼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요새 잘 나가는 테마, 항공 테마든 아니면 반도체 테마든 한마디로 뭐 항공 테마는 나라스페이스 예를 들고 뭐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들게요. 그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조금 주가가 떨어지려고 할 때 공략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떨어졌을 때 실제로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겁도 없이 그냥 공략을 합니다.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이고요. 근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전 그렇게 투자 안 합니다. 또는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투자하라고 조언도 드리지 않고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다 고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에 이어서 그만큼 주가를 끌어올릴 수급이 집중된 회사가 무엇일까? 다음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그런 회사를 저는 그때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500만 원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괜히 고점일 때 조금 떨어져봤자 무슨 마이너스 100%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5%, 10%, 20%일 때 공략을 해봤자 그것도 역시나 고점이거든요. 한 번 떨어지는 우수수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떨어질 때 공략하는 것보다도 이미 상승 나오지 않은 회사를 공략하는 게 훨씬 나니까는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옥석 가리기 매매가 중요한데 실제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제2의 삼성전자나 제2의 하이닉스가 될 종목을 못 찾으니까는 그런 종목을 찾을 눈을 안 가졌으니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는 건데 맞잖아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콕 찔러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네, 제 말이 틀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옥석 가리기 능력을 조금 기르는 게 필요하다. 근데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 나는 항상 진짜 전문가님 말처럼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하이닉스를 예로 들었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 막 올라갔던 테마주 같은 경우 좀 떨어질 때 공략했다가 피 본 사람이 접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방송 하단에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 통해 가지고 그냥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다 켜셔가지고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네 그냥 영웅 전찬환과 함께하고 또 증시콜라텍과 함께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못하는 옥석 가리기 또는 종목 선별해서 공략하는 방법, 공략, 전략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망가진 깡통 계좌를 멋진 도자기 계좌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모님 그럼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미리 섹터를 선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같은 주린이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다음 주도 섹터 또 어떤 섹터 보고 계실까요? 질문이 좋아요. 네, 우리 딱 한 달 전에 한 달도 아닙니다. 한 3주 전에 한마디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어떤 거예요? 반도체. 반도체죠. 네. 그럼 이번 주에 시장을 좀 주도했던 섹터는 어떤 거예요? 이번에 좀 조방원도 갔었고 현대, 그렇죠. 한화 너무 좋았죠. 맞아요. 현대 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현대차가 네네. 무슨 차를 잘 만들고 차 판매량이 늘어서 주가가 40만 원 돌파했을까요? 이제 로봇? 그렇죠. 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로봇인 아틀라스를 오픈을 했잖아요. 런칭을 했잖아요. 네네. 딱 보여줬잖아요. 한마디로 반도체, 로봇. 네, 그 다음은 뭐겠어요? 아, 뭘까요? 모르겠죠. 네네. 네, 2차 전지겠습니까? 바이오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네, 무슨 조선이겠습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왜 상승 나왔습니까? AI 때문에 상승 나왔어요. 그렇다면 로봇 같은 경우는 왜 상승 나왔을까요? 로봇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로봇을 만들었다. 이런 이슈 때문에 로봇 관련주 현대차가 자동차 이슈로 상승 나온 게 아니라 로봇 이슈로 상승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AI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 테마도 그렇고 전부 다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AI와 로봇 이슈로 어떻게 보면 상승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AI를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로봇을 지금보다도 더 정교하게 또는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더욱더 사람보다 더 사람스럽게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도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 이런 게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현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 네, 통신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2026년 1월부터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그 뒤에는 또 로봇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반도체에 집중되었던 수급과 로봇에 집중되었던 수급 같은 경우가 저는 통신으로 갈 거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차피 조선업이든 원전이든 간에 이거는 그냥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잠깐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나 로봇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수급이 집중되고 이런 테마들의 상승 나오면은 최소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올 테마는
네, 로봇에 꼭 필수인 통신, 6G 테마 같은 경우가 저는 시장을 주도할 거라 보는데 그래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테마와 종목 같은 경우가 6G 수혜 종목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냥 잡초 같은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트너사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 이제 방송 시간이 벌써 2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꼭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6G 테마 여러분들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가 네네. 지난주에 준비한 종목 네,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 이 미래반도체 소개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워서 돈 버는 종목. 맞아요. 네네. 아니에요. 앉아서 돈 버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앉아서 돈 버는 종목. 맞아요. 네. 누워서가 아니라 앉아서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종목. 앉아서 그냥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반도체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뒤이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방송 이후에 정말 한 5% 이상 바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 알맥 이 종목이 너무 아까워요. 이 종목은 12월 10일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41,850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이 한 종목만으로 109%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이제 차트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2월 24일에 영웅 전차남이 소개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리뷰해드릴 건데 사실 영웅 전차남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리지 않더라도 2차 전지 테마로 알고 많은 분들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떤 분은 43층, 어떤 분은 45층, 어떤 분은 48층, 50층 이렇게 더 높은 층에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거라고 해가지고 생각돼서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요 LG 에너지 솔루션 리뷰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영웅 전차남이 12월 24일에 목표가를 5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 현재 주가 오늘 종가가 38만 8,500원에서 끝났지만 저는 이거 53만 원 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갈 것이다 보고 있냐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기차는 보내줘야 돼요. 한마디로 전기차, 이 종목의 전기차 이슈 때문에 상승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은 접으세요. 접으시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은 상승 나올 거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한마디로 사활을 건 기업은 딱 두 가지 회사밖에 없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 ESS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많이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봇이든 뭐 전기차든 AI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더욱더 확대가 되려면은 전력 시스템이 잘 보강이 되고 잘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전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밖에 없다. 근데 이 ESS 조금 이 사업에 사활을 건 회사는 LG 엔솔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지만은 그 이전에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인 테슬라 로봇을 만들었고요. 그 테슬라 로봇의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고 있고 스페이스 X 우주선 배터리에도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조금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건으로 계속 조금 주가가 하락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저는 큰 상승세를 보여줄 거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48층에 공략을 했든 49층에 공략했든 50층에 공략했든 또는 영웅 전차남 방송 보시고 39층에 공략했든
네,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영웅 전차님이 제시한 목표가 53만 원까지 홀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영웅 전차남이 지난주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던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삼성 반도체 전문 유통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보였고 또 그리고 전 세계 유일 반도체 AS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도 주가가 과거에도 상승 나온 바 있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길게 윗꼬리를 달고 나왔어요.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나왔지만은 그 이후엔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 하락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건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앞으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 나오거나 삼성전자의 매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이 회사 역시도 다시 주가가 재차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면은 항상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재차 상승 나올 때도 역시나 주가가 네, 좀 윗꼬리 보고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 공략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 공략하는 게 안전하다 보고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공략해도 너무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미래 반도체까지 리뷰를 조금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요,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할 국내 증시 핫 이슈를 중계해드리고 있고요. 또 내일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증시 핫 이슈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뭐 고속터미널 재개발 트렌드, 재개발 테마주였었던 동양고속, 천일고속, 뭐 대성산업 등의 주가가 상승 및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그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그 아틀라스 관련 종목이었었던 모베이스 전자 또는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좀 주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오늘 역시나 또 하나라는 회사 아시죠? 한화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 하나오션, 뭐 하나갤러리아, 한마디로 좀 이런 하나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해가지고 네, 하나 계열사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전부 다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은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종목만 초이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 방향성, 상승 나올 건지 하락 나올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영웅 전차남이 보는 시선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모베이스 볼게요. 이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부품 공급 소식으로 인해 상승 나왔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했으면 주가가 하락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인적 분할해가지고 주가 상승 나왔다 볼 수 있고, 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삼성 계열 운영사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10% 확보 소식으로 인해서 뭐야 이거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왔다 볼 수 있고, 모베이스 볼게요. 이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현대차 부품 공급 소식으로 인해서 계열사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모베이스 전자가 2연속 이상 상한가 가면서 이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렇다면 모베이스가 현대차에 어떤 부품을 공급을 할까 해서 제가 뉴스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에서 모바일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의 핵심 부품 중 메인보드와 와이어링을 공급한다. 한마디로 현대차에서 만드는 모바일용 로봇인 모베드에 들어가는 머리, 두뇌 같은 경우를 이 모베이스라는 회사가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재차 큰 폭으로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모베이스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공략해도 될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모베이스는 공략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 나왔잖아요. 실제로 조금 상한가를 아예 시초가부터 상한가 갔을 때 이런 차트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 매수세가 강한 겁니다. 한마디로 시초가에 이걸 공략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틀 연속이나 그냥 시가부터 상한가로 잠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내일도 주가가 조금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급등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 공략하시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물기둥 나올 것 같다. 한마디로 물기둥 나와서
조금 손실을 크게 보실 것 같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했으면 좋겠고요. 공략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보류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화라는 회사 볼게요. 이 한화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실제로 물적 분할과 다르게 뭐 그 분할되는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만은 본 회사, 모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도 더욱더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의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이슈로 인해서 테크 라이프 신설 법인으로 뭐 하니까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선해양 그리고 에너지 케미컬, 뭐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그 외에 신설 법인으로 이렇게 두 가지 회사를 만든다고 하니까는요. 역시나 주가가 상승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략해야 될까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계단식 상승을 보여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 지금 공략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요쯤 공략했다가 여러분들이 크게 물리거나 손실을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역시나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매도해가지고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뉴로메카 볼게요.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삼성계열 운용사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10%나 확보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공시에선 단순 투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25% 상승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삼성에서 지분 투자해서 로봇 회사 중에서 지분 투자해서 주가가 40만 원, 50만 원까지 갔었던 회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그 당시 템베거라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이 뉴로메카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상승이 1차, 2차 나왔어요. 근데 이 뉴로메카 지금 공략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공략해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조금 큰 폭으로 상승 나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공략하지 마라, 매도하셔라, 현금 확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삼성 그냥 삼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에서 지분 투자했다. 요 이슈만으로도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 이슈와 그리고 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장 트렌드가 로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좀 갈 거다. 당장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내일 모레라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든 이주일 뒤라도 또는 한 달 뒤, 두 달 뒤라도 현재 주가보다 더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봐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4만 8천 원 이하, 4만 8천 원 이하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베이스는 제가 매도 의견 드렸고요. 한화 역시 매도 의견 드렸고 뉴로메카는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얼마에 공략하자? 4만 8천 원 정도에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1월 14일에 국내 시장에서 조금 핫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3가지 종목만 좀 초이스해서 앞으로 투자 방향성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핫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부품 공급 소식에 상승한 모베이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인적 분할 소식에 급등한 하나에 대해서도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뉴로메카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공약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과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시크릿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냥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아직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네. 아직 내가 적금을 들고 있지 않다. 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네네. 젊은 남녀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공략해 보셔라. 저도 주목해봐야겠어요. 그러셔도 됩니다. 네네. 너무 좋은 회사예요. 이 종목이 왜 주가가 이렇게밖에 안 움직였지? 그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금을 들려고 생각했던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볼까? 남들 다 주식 투자 한다는데 생각했던 시청자분들은 꼭 공략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진짜 제가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왜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종목인지 이제 방송 시간이 벌써 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8분 동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상승률을 30%, 1차는 30%, 그리고 2차는 제가 글씨 잘 못 써요. 2차는 50%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50% 가까이 상승 나와도 전혀 이상한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일단 통신입니다. 통신, 한마디로 6G 테마예요. 왜 현 시점에서 6G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아직 이슈가 없고요. 삼성전자와 아주 인연이 깊은 회사다. 요새는 삼성전자만 붙어도 주가 막 상승 나오는 거 알죠? 현대차만 붙어도 주가 상승 나오는 것처럼 삼성전자만 붙어도 주가 상승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공략할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와 파트너사를 맺은 회사 꼭 공략해야 되는데 오늘 영웅 전처럼이 그 종목 가져왔으니까 그 종목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볼게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아틀라스예요.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론 머스크 형님이 만든 테슬라 봇입니다. 마네킹 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전투 로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만든 전투 로봇 제가 너튜브에 쇼츠로 봤는데 싸움을 엄청 잘합니다. 그 정도로 막 엄청 유연해요. 이 정도로 실제로 로봇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이 선점을 했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 그 다음은 미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 이런 이번에 나온 현대차에서 내놓은 아틀라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테슬라 봇보다 좋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현대차가 주가 40만 원 넘었고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계속 상승 나왔잖아요. 모베이스나 모베이스 전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로봇에 관련된 테마를 오늘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여러분들이 이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거 자료를 좀 가져봤는데 로봇 개발과 통신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해서 봤는데 5G, 6G 등 초고속 통신, 로봇이 자율주행이든 실시간 데이터 교류 등 AI 기반 업무 분배 등을 수행하려면은 통신사의 5G, 6G의 인프라와 연동이 필수적이다. 선택적이 아니고 필수적이다. 한마디로 로봇이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 웃고 대화하고 일을 하려면은 어떤 거? 5G, 6G가 꼭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가 실제로 조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악수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 학습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로봇 같은 경우도 AI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지만은 당연히 사람보다 더욱더 자연스럽고 사람처럼 행동하려면은 통신으로 다 연결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5G나 6G 같은 경우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AI도 완벽하게 구현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테마와 또는 반도체 테마 그리고 로봇 테마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로봇을 더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통신 섹터는 아직 상승조차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해야 되는 거는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고요. 또 로봇 테마를 대표하는 현대차를 공략할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로봇을 더욱더 사람스럽게 더욱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어떤 거? 통신 테마, 6G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영웅 전참이 가져온 종목이 그 종목인 거고 그리고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 좋게 말을 해가지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더 사람보다 더욱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사람 같은 로봇을요. 근데 이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선 6G가 필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회사 볼게요. 강트랜시버와 레이저 다이오드 제조를 주력으로 해서 어떤 거? 5G 무선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시장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기업 설명만 이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내용을 보면 더 쇼킹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 회사의 자사주 같은 경우 볼게요. 5% 가까이 됩니다. 이 회사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앞으로 더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사주 소각 테마 수혜 종목으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어떤 거죠? 기지국, 안테나 기지국 같은 거고요. 그리고 참새들이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이런 거. 네, 어떤 거죠? 전깃줄이죠. 전깃줄에 있는 통신 테이블, 안테나 케이블 같은 경우도 만드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6G 테마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 같은 경우 볼게요.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좀 대만을 중간에 두고 계속 조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것입니까? 미국이 우리 미국의 공공기관에 깔려 있는 중국산 CCTV를 전부 다 없애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코콤이라든지 대한민국 CCTV 제조회사들이 반사이익으로 주가가 상승 나왔었던 적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워낙에 뭐 미국의 공자학원이라든지 그 외 여러 통신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나 생체정보 같은 경우를 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실제로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떤 거? 네, 라우터법 통과라고 해가지고요. 네, 앞으로는 통신 부품 장비를 하웨이라든지 중국에서 만든 거 쓰지 말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신 장비 제조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그 시기에 연일 상한가 갔어요. 근데 지금이라고 안 그럴까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을 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제품 쓸까요? 당연히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 제품을 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미국 군함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하나오션에다가 정비를 맡기고 또 건조까지도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은 더욱더 확산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통신 장비 수혜 종목으로도 이 회사의 주가가 가격도 상승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세 번째로 강트랜시버를 독자 기술 개발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6G 테마주다. 히든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의 대형 통신 장비사 제품 승인과 공급 논의 소식으로도 주가가 상한가 갔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핵심 기술 독자 개발로도 주가가 상승 나왔고, 이거 말씀드리려고요. 삼성전자와 5G 관련 강모듈 공급 계약 소식에 주가가 상승 나왔어요. 삼성전자와 엮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당연히 오를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사 삼성전자 공략할 때가 아니라 이 회사를 공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 볼게요. 하나증권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증권에서 이 회사의 목표가 얼마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3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전차남이 이 회사를 보는 목표가도 3만 원으로 전 동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으로 보셨다가 공략을 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볼게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는 우주에다가 어떤 거? 스테이트리트라고 해가지고 위성을 몇만 개? 20만 개 같은 경우를 한마디로 좀 깔아놨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는 위성 같은 경우도 뭐 스타링크를 비롯해서 위성도 당연히 중국에 질 수가 없겠죠. 계속 깔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는 반도체 전쟁, 로봇 전쟁이 아니라 통신 전쟁, 6G 전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5%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겠습니까? 하이닉스 5%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겠습니까? 당장 지금 6G 테마를 공략을 해야 삼성전자 5%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5% 수익 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뉴스 기사 아까도 보여드렸으니까 꼭 요 이슈만으로도 주가 상승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회사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주가 15,03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점 지수가 고점인 코스피 종목도 아니고 코스닥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3만 원 말씀드려요.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6G 테마주.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삼성전자 5% 떨어질 때 나는 5%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어딥니까? 방송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